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인데요. 짧은 소식들 몇 가지가 나와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는 굵직한 소식도 몇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보면은 어제 한 차례 조마조마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긴 했었으나 지금은 다행히 34,32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그레이스케일에 이어서 비트와이즈 역시 라지캡 크립토 지수에 대표적인 디파이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아베와 유니스왑 코인을 신규로 추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죠. 크립토랜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달에서 3달간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이 날아다니게 될 것이다. 상승을 즐겨라 라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앞전에 언급이 됐었던 아베와 유니스왑 토큰 같은 경우는 둘 다 지금 최고점을 뚫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어마어마한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큰 상승을 몰고 올 수 있을 것인가, 2020년은 재현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탈중앙화된 파생상품 거래소 프로젝트인 인젝티브 프로토콜, 코인 티커 심볼은 INJ죠. 이 INJ에서 얼마 전에 로빈후드와 TD 아메리트레이드가 개미들만 거래를 못하게 중지를 시켜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었던 게임스탑 주식, 이제는 이 INJ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죠. 참고로 이 인젝티브 프로토콜에서 이미 유명한 주식들은 거래가 가능한 상태라고 하고, 이 INJ 코인 역시 차트가 보기 좋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자에서 큰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 페이팔에서 암호화폐 판매를 시작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고, 이번 상승장에도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페이팔에 이어서 비자도 암호화폐 시장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비자의 2021년도 1분기 실적 보고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비자의 CEO는 비자는 앞으로 파트너십들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지불을 더 안전하게 하고 다양하게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 지갑회사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비자의 사용자들은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고, 비자를 통한 환전과 또한 비자를 통한 암호화폐로 소비 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와 협력을 해가지고 비자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정식적으로 다시 한번 밝힌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비자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자, 과연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2021년 기대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번에 블룸버그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또 칼럼을 게재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시세, 이 데이터를 봤을 때 비트코인이 향후 새로운 게임스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저도 어제 잠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많은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 숏을 때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라고 하는데요. 과연 전세계 개미들이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10억 달러를 깨부실 수 있을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도와준다라면 가능할 텐데, 한편 일론 머스크는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비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번에 SEC가 일론 머스크가 게임스탑에 관련해가지고 시장 조작과 연관이 있다라면서 일론 머스크를 이번에 또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웃기는 놈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일론 머스크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몇몇 분들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 이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스탑에 숏을 치고 있는 헤지펀드를 때려 부셨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개미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개미들의 그러한 기세를 타고 뒤에 슬쩍 더욱더 큰 헤지펀드가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보다 규모가 작은 헤지펀드들의 숏을 한꺼번에 롱으로 쳐 올려가지고 숟가락을 얹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 숏을 치고 있었던 헤지펀드 골요리를 만들어서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욱더 큰 고래가 작은 고래를 잡아먹은 격이다 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죠. 자, 아무튼 이번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대 헤지펀드가 들어와가지고 이 숏 다같이 힘을 합쳐서 뚝배기를 깨서 비트코인 가격을 높게 올린 후에 다같이 골요리 대잔치 한번 벌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지속되는 채굴자들의 매도와 함께 상승에 제동이 걸린 비트코인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수용 가속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이 라울 파리 형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그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10월 이전까지 3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남겼는데요. 향후 9개월 동안 10배 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어깨춤이 절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 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그 외에 노보그라츠 형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기를 비트코인이 빠른 속도로 신규 투자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즈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스위스 소재의 전통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는 쉐입시프트의 CEO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옮길 것이며 법정화폐는 사라질 것이다. 이 법정화폐들은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두툼한 양반이 들으면은 좀 발끈할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275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에 올인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마이크로 스트레러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결산 서류를 통해서 비트코인 구매라는 선구자적인 사업 방침은 우리 회사를 암호화폐 시장의 리더로 만들어줬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서 과도한 현금 흐름을 비트코인에 충당하겠다. 또한 기업 전략의 일부로서 추가 비트코인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숫자는 7784개. 근데 여기서 더 사겠다라고 하네요. 욕심쟁이들. 마이클 셀러만 해도 비트코인을 17,732개나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1억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레러지 거의 하나의 국가만큼의 부를 보유하게 되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떨어질 듯 말 듯한 비트코인 때문에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헤지펀드들이 숏을 때리고 있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팔아 제끼는 그런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이겨내고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최근에 있었던 눈물이 앞을 가리는 사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보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도지코인, 이 멍멍이 코인이 개같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개같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도지코인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소위 말하는 선동을 많이 했죠. 지금 도지코인 들어가라, 더 높이 올라간다. 그래서 광기가 시장을 점령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남자 존 폴 메이어라는 사람인데요. 멕시코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이 평생 동안 모아온 돈 50만 페소를 마진 거래하다가 날려먹었다라고 합니다. 미국 달러로 치자면은 10,000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1,000만원 날렸네 라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멕시코 같은 경우는 환율이 어떻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TV에서 봤을 때 이 내 식구가 온종일 밖에 나가서 일해도 뭐 1,000원 정도 이렇게 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모아왔던 돈 이 10,000달러를 날려버렸다. 그의 전 재산이었었던 50만 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급한 마음에 바이낸스 측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유명 분석가 킹코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그런 식으로 걸지 마라. 이 최소한 이 강아지 코인이 뭐냐, 강아지 코인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마진 거래의 무서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물렸으면은 이 도지코인 이 개한테 물렸다 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되는데 마진 거래 하면은 그냥 다 증발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 투자를 하실 때 포모 조심하시고요. 탐욕에 여러분들께서 손대서는 안 되는 그런 영역까지 여러분들의 재산을 걸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저도 항상 이렇게 즐겁게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100%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람의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고 이런 정보들이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도 토마토 밭에 사리곰탕면 하나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